20대 국회의 악명은 일하지 않는 국회였죠. 이번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여러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대한민국은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 예방 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송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걸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법안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사실 이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개정안, 즉 일부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 일부 추가된 내용은 첫 번째, 목적 조항에 있어서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을 하지 않는 문화와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그쳤다면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살 자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 위험자에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사람이 약간 자살할 징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살을 한번 시도했다가 구조된 사람이 또 자살할 위험이 높은 것은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본인, 즉 자살 위험자에 대한 동의 없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즉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개인정보를 제공한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위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조금만 연락이 끊기거나 조금만 어떠한 징후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정보가 공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을 국가에서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하려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어떠한 법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개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하고 조금 더 챙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챙겨야 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 역시도 국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약관의 채택, 자살 유발 정보의 감시,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서 권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활에 접하는 걸로 예시된다면 카카오톡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 그 깨알 같은 글씨 중에 하나로 자살의 징후가 있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신의 정보를, 즉 카카오톡 내용 정보를 관련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약관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살 유발 정보의 감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살에 대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자살에 대한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나 또 관련 단체에 대해서 그걸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통정보,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차단, 어떠한 자살 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자살 방법이 좋다거나 어디서 자살하는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대화 자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살이나 뭔가 좀 내밀한 영역, 인간의 고등적인 판단과 관련되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케어를 해주겠다고 하면 나서면 나설수록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개인들의 정보와 관련된 대화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국가든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따라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논란 또는 사후적인 조치, 예방적인 조치 모두 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자살을 설사 시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 치료를 받고 나는 우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우울에 대한 정보, 우울증에 대한 정보들이 관련 단체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폐기 부분도 반드시 같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에 대한 폐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 그 정보를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적절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정부는 고령 인구와 단독 가구의 증가,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OECD는 한국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가 대형 병원에 집중돼 있어 진료를 받기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정신과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작용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단순히 자살률이라는 수치를 낮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안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보는 입법 예고였습니다.